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이충령.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때 얻어지는 자유. 이성적인 존재는 항상 자신을 의지의 자유를 통해 존재하는 목적들의 왕국에서 법칙을 부여하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 왕국의 일원으로든 아니면 지배자로든. 이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자유가 증대된 사회의 필요함. 현대인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증대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애초에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정할 일이 많지 않았다. 물질적으로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그리 넓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있는 음식을 먹고 가진 옷을 입었다. 어디로 여행을 갈까 고민할 일도 없었다. 애초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만약 갈 수 있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여행지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또한 종교와 전통적 규율이 강했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대부분 전통사회가 명령하는 대로 따랐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디에 살지, 누구와 결혼할지 등은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주어진 상황과 규율에 맞춰 결정될 뿐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고 종교와 전통적 규율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직접 무언가 결정할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를 얻었다. 한편으로 자유는 현대인을 새로운 모험과 다양한 경험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불확실하게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 광범위한 불확정의 상태는 그 자체로 커다란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인간의 뇌 용량은 수천 년 전과 동일한데 살아가면서 직접 선택을 내려야 하는 횟수와 가짓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부담은 때로 인간의 정신적 용량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친구 생일 선물로 뭘 줄지, 휴가 때 여행지로 어디를 선택할지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고민이 우리 의식의 저편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현대인의 만성 피로는 무한히 늘어선 선택의 연속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만약 휴가 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몰디브로 정해져 있다면 이미 결정된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즐길지를 고민할 것이다. 반면 몰디브, 괌, 푸켓, 보라카이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크나큰 고민이다. 선택지를 다양하게 갖는 것은 분명 선택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않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자유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의 기회가 선택의 부담으로 변모한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소진된 상태가 된다. 사실 몰디브에 가나 괌에 가나 그리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느 여행지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분과 자세로 여행을 하느냐일 수도 있다. 여행지 위치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몰입하면서 마치 그 결정이 여행 전체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인 것처럼 고민하는 것은 즐겁게 여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선택지에 휘둘리는 것은 오히려 여행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신경증적으로 여행에 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 고민 없이 아무 곳이나 고른 사람보다도 행복하지 않은 여행을 하게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자유가 심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담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다. 현대인은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확정적으로 열려있는 자유의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하기보다 불안을 느낀다. 따라서 현대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인 게 아니다. 오히려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종교가 쇠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을 믿는다. 종교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명하는 규율에 따라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 음주를 제한하는 규율이 있으면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돈을 내라는 규율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에 따라 돈을 낸다. 동호회 같은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사람도 많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는 공동체,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공동체, 주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공동체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여가 시간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공동체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텅 빈 여가 시간을 철저하게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채워 넣어야 하는 부담을 모면한다. 또한 특정한 인간관계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 역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인과의 관계에 묶어둠으로써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한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의 관계에 몰입함으로써 그 사람의 말을 삶의 규칙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인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지를 제한함으로써 무한히 열려있는 미결정의 상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피한다. 무한한 자유 안에서 인간의 행복이 실현되기 어렵다면 이렇게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단순히 권위주의 사회의 잔재 또는 억압받는 상태로의 퇴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유의 제한은 시대와 무관하게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간의 삶은 어느 지점에서는 선이 그어져야 하며 표류를 멈추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무런 윤곽도 잡히지 않고 아무런 토양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은 수많은 방향으로 물살이 흐르는 자유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내려가다가 질식하고 말 것이다. 삶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외부에서 정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유한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 무한히 복잡한 세계를 마주할 때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자신이 세운 규칙이기에 자유롭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고 오후 3시 30분이면 산책을 나섰던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그의 유별나게 규칙적이었던 생활 습관답게 철학적으로도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칸트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가 단순히 원하는 대로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이성의 힘으로 세운 규칙에 스스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자유에 대한 칸트의 생각에서 가장 핵심은 자연적 필연성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구별이다. 자연세계 안에서는 모든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이다. 그 안에는 자유가 없다. 하지만 이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연적 법칙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스스로 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칸트는 바로 이런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내포하는 인간의 자기인식 속에 바로 자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의 필연성은 작용적 원인들이 만들어내는 타율이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법칙에 따라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필연성에서는 어떤 원인이 인과성으로 작동하도록 무언가 다른 것이 규정된다. 그렇다면 의지의 자유란 자율, 즉 자신 스스로가 법칙으로서 존재한다는 의지의 특성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의지가 모든 행위에서 그 스스로 법칙이라는 것은 곧 자신 스스로가 보편적인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준칙 이외에 다른 준칙들에 의해서는 행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킬 뿐이다. 특히 칸트는 도덕 법칙을 스스로 따르는 것이 자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 아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인간은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의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이성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반면 이성적인 규칙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욕망의 지배당해 이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규칙과 자유를 연결시키는 칸트의 생각은 이해하기가 약간 까다롭다. 왜냐하면 규칙과 자유는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규칙에 따르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매일 새벽 5시 기상이라는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칸트가 규칙과 자유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하는 규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세운 규칙이기 때문이다. 훈련소에서 불침번 업무 때문에 새벽에 강제로 기상하는 훈련병은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는 규칙을 세우고 강한 의지를 통해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는 규칙을 세웠지만 쏟아지는 잠에 못 이겨 그 규칙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세운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욕망과 습관의 노예다. 스스로가 정한 규칙, 기준, 선 등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그 자체로 고유한 자유를 생성해낸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규칙을 여유 있게 세우면 되지 않나? 새벽 5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 일어나겠다는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면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닌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규칙의 아주 중요한 점은 그 규칙이 이성의 힘을 통해 세워진 보편타당한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상충되더라도 이성의 명령대로 규칙을 따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규칙을 세운 후 그것을 잘 따른다고 해서 자유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배가 고플 때는 언제나 밥을 먹겠다는 규칙을 세운 후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욕망에 충실한 것이다. 배가 고파도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필요할 때는 참고 굶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아침 9시에 일어난다는 규칙을 이성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것도 자유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규칙이 그저 사적인 욕망과 편의를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 아무리 그 규칙을 충실히 따라도 거기에는 결코 칸트가 말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 선을 지키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서두에서 우리는 현대인이 다양한 장치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그런데 규칙과 자유를 통합하는 칸트의 아이디어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차원의 고유한 자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말했듯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새로운 자유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부과한 규칙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세운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적인 욕망에 봉사하는 규칙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나름대로의 규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충실하게 행동한다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역설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 또는 욕망에만 이끌려 제약이나 통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정적으로 펼쳐져 있는 무한한 자유가 인간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반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얻는 역설적 자유는 안정감과 주체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칸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모든 선택마다 새롭게 에너지를 투입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일이 없다. 그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다른 사람이 결정한 틀에 억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삶의 규칙을 스스로 세웠기 때문이다. 역설적 자유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선을 긋는다. 그 선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는 과도한 자유에 정신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강압적인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선을 지키기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선택지 앞에서 피로한 사람일수록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때로는 너무 넓고 다양한 선택 앞에서 도망쳐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그 도망은 매우 정당하고 추천할 만한 것이다. 끝없는 자유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질식해 정신을 잃는 것은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더 가깝다. 자신의 삶의 선을 긋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차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